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전쟁 이슈로 전 세계 주식시장 변동성이 엄청났죠. 코스피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아마 전쟁 때문에 주식 매도하고 현금화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제가 공포가 좀 셌죠.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근데 참 웃긴 게 미국 시장이 어제 떡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침공이 국면 전환됐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침공 때문에 주가가 빠지다가 침공이 전환됐기 때문에 국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랐대요. 이게 얼마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시가 무의미한 것인지는 이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너무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러 곳에 걸쳐서 서로 불확실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불확실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거에 매달려 갖고 시간을 아무리 써봤자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기업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업에 집중하자고까지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개별 주식 선택에 굉장히 많은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결국 ETF를 해라, ETF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논조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ETF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ETF 밖에 투자할 수 없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당연히 ETF를 투자하고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저는 ETF 비중이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ETF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개별 주식의 어려움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먼저 ETF를 왜 추천을 하는지, ETF 카테고리는 제가 추천을 해도 되잖아요. ETF 개별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ETF란 게 괜찮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어떤 ETF를 주로 보고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걸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먼저 ETF라는 카테고리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상품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ETF가 괜찮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겹쳐요. 먼저 개별 주식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개별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별 주식으로 모두가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개별 주식을 할 때 왜 그게 어렵냐면, 개별 주식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혹은 적당하게 사서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좋은 주식인지 판단을 하려면 좋은 BM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BM 판단을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판단을 하려면 그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기업이 어떤 확장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고객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BM 판단을 위해서는 경영자 판단도 들어가야 됩니다. 경영자가 돈 가지고 뻘짓을 하면 BM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해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BM 판단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BM 판단을 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 좀 보고 리포트 본다고 이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판단이 돼야 돼요. 좋은 BM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BM이 좋은 거지 그 주식의 가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BM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래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나타나서 BM이 성장할 때 그 커진 괴리를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 밸류에이션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허 몇 배, PBR 몇 배, 과거 대비 밴드 하단, 밴드 상단,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투자자는 미래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 기업이 어떤 수익을 거둘지를 방향성이라도 추정을 해야지 밸류에이션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재 지나간 밸류에이션은 참고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판단을 해야 돼요. 매수로 이어져야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업을 보유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존버한다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보유하는 판단, 존버하는 판단 자체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이 보유하겠다는 판단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판단을, 굉장히 좋은 판단들을 내려서 주식을 편입을 한 다음에 또 하나의 난관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관리랑 비중 관리가 종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자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험적인 영역이고 경험이 쌓여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빠졌는데
찾았는데 주식이 싼 것 같고 나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개별 주식으로 하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뭔가 투입을 해갖고 개별 주식에서 크게 이득을 볼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ETF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녹여서 한 번에 만든 게 ETF이기 때문에 차라리 ETF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왜 ETF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하락장이고 조정장이잖아요. 전쟁 때문에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전쟁 이전에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주가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특히 현재 같은 하락장 조정장에는 지수 회복 시 ETF로 확실하게 이익을 내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투자했던 레퍼런스를 냉정하게 봐서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휩쓸리는 종목들이고 남들이 좋다고 한 종목에 그냥 돈을 넣었다가 손해본 경험이 많다. 근데 내가 특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면 ETF가 아주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2020년과 같은 강력한 반등장은 진짜 흔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여기서 좋다고 한 주식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겠지라고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ETF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ETF라고 해서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 200류 ETF들이 있어요.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투자한다면 그냥 돈 넣고 저축식으로 뭐 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라면은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투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입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해 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강력하게 락인시키면서 선순환을 이루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양측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고객을 강력하게 락인시키는 그런 회사들을 사고 싶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주식이 너무 비싸갖고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주식도 레벨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반도체 이거 우리나라 미래 같다. 반도체 숏은 코리아 숏이니까 반도체에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금리 상승 기조가 있는데 너무 저평가인 것 같아. 그래서 ETF에 은행이랑 반도체 뭐 노출도가 높은 거를 샀으면 좋겠어 라고 기본적인 컨셉을 본인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의 그 ET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상품이 있나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상품 정보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연금 펀드에 퇴직연금에 굴리기로 했다라고 하면 퇴직연금에 어떤 연금 투자가 가능한지 종목이 다 나와요.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다 찍어보는 거예요. 댓글 보면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 많은데 이런 거 손가락으로 하나씩 클릭해볼 그 노력도 없으면 사실 금융상품 자체를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런 분들은 그냥 저축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손가락 하나하나 클릭해볼 힘도 없다라고 하면 저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내 컨셉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소 배출권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싶은데 여기 코덱스를 보면 탄소 배출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이게 뭐지? 이름은 비슷한데? 라고 하고 상품 정보에서 그냥 대략적인 걸 읽어보시고 투자 종목 정보를 보셔야겠죠. 이 수익률 기준가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서 보시면 그냥 코스피 대형주가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네 하고 뒤로 가는 이런 판단들을 개별적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클라우드 쪽을 좋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 타이거 쪽에 퇴직연금이 되는 거는 이 네모 박스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 먼저 보는 거예요. 쭉 뭔가 미국 테크주, 제가 말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도 테크주니까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기고 구성 종목이 중요하니까 구성 종목으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보면 최상위주들 노출도가 클라우드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애플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출도가 많으면 내 입맛에 ETF가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출도가 높으면 일단 후보로 놓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충족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코덱스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뭐 타이거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거 보면 국내를 보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 노출도도 높으면서 은행에서 받는 배당도 강력하게 뽑고 싶은데 코덱스 200을 사자니 너무 잡스러운 애들이 많이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잡스러운 애들이 걸러진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벌써 탑5 플러스 상위 5개 집중한다는 뜻인가 라고 하고 클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종목 정보에 뭐 삼성전자가 24%, 하이닉스가 22%, 그럼 두 개 합쳐서 거의 47%, 46% 되죠.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우선주도 3%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한 50%가 반도체 노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형 금융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입맛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섹터를 좋아하지 않는다, 철강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빼고 싶어도 어차피 ETF란 게 입맛에 딱 맞는 게 없을 테니까 이 정도 부합을 하면 후보에 넣고 한번 볼만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안목도 없고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장기로 가져가고는 싶은데 이런 안목이 없다, 찾아낼 자신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200류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코덱스 200 같은 거, 그리고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타이거 200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사시는 겁니다. 투자는 다 자기 하는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타이거 200이 좀 그렇지 않나? 200류 사기는 조금 그런데 조금 더 높은 거, 조금 더 수익률 많은 걸 원하시면 자기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200류 그냥 시장 자체를 사는 것도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지수 회복 시에 회복한 만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를 그 서두에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ETF 하실 때 절대로 이 역으로 가는 ETF는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역으로 가는데 이 인버스 2배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곧버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런 거에 투자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시장 타이밍을 신과 같이 정확히 딱딱 집어갖고 맞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자본주의가 쇠퇴해갖고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다 망할 거라는 거에 베팅한다면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버스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 채널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테니까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특히 인버스에 이 고부로 투자한다, 이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고 도박을 한다는 의미니까 카지노 같은데, 외국 가셔서 카지노 같은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오만한 투자의 전형이 인버스랑 인버스 2배, 곧버스 같은 거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0류가 나쁜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이런 시장 지수 전체를 매수할 의도라면 저는 해외 주식으로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S&P 500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확장을 그대로 추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계속 확장을 이뤄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시장 전체를 사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미국 같은 것도 같이 사놓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왕에 미국을 살려면 저는 환전을 직접 하셔서 미국에 상장된 ETF들을 직접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뒤에 H 안 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H라고 붙었는데 여기는 H가 안 붙었잖아요. 이거는 환 해지가 돼 있다는 소리고 이거는 환 해지가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H가 안 붙어서 환 해지가 안 돼 있는 상품,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노출시키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2020년 3월 같은 충격이 오게 되면 환 자체가 그 쿠션 역할을 해갖고 우리나라 금융상품과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약간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는 경험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주식시장이 같이 깨지더라도 환율로 상당 부분 완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 노출, 기왕이면 환 노출형으로 미국 쪽 달러 쪽을 노출시키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ETF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내가 관심 있는 섹터가 어딘지, 거기에 가장 적합한 ETF가 어딘지 찾아보는 노력 정도는 하셔야겠고, 그 정도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도 나쁘지 않다. 특히 지금같이 하락기에는 더더욱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ETF를 하실 때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버스에 돈을 넣고 베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인버스에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예금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TF 투자가 절대로 쪽팔린 투자가 아닙니다. ETF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내가 개별 주식 투자로 종국적으로는 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내 경험이 쌓이고 내 아이디어가 쌓이고 내 실력이 올라올 동안에 ETF라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들 아시죠? 투자는 각자 개별적인 판단으로 실행을 하고 이득과 책임도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그냥 얘는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레인메이커 이거 약간 찐따 같아갖고 투자 얘처럼 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갖고 이걸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투자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시황 같은 거 보실 시간에 그냥 ETF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이득이니까 ETF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